대전 충남 민원연이 기획하고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가 제작하는 대전 충청 지역 언론 모니터링 방송 언론뚱땅 시즌2 제5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 운영위원장 정진호입니다. 자, 오늘 5회 혼자 외롭게 민원연 사무국을 지키고 있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유일한 활동가이자 사무국장, 혼자 다 해먹고 있는 이기동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기동입니다. 배 불러요? 혼자 다 해먹으니까 배 불러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할 일 없는 회원 오셨습니다. 노총각 김상기 회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상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초대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옆에 앉아 계시는 분, 네, 데이빗 밀러 박사시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굿. 그래요. 네, 저분 뭐 방송에 얼마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갑자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이기동 국장께서 가져오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뭐 최근에 그 청와대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국민청원. 국민청원에. 네. 예. 그 조선일보를 폐간해달라 이런 청원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안 되지 않나요? 뭐 사실 뭐 청원이 그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건 뭐 청와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떻든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이런 뭐 일본 어판 같은 경우 굉장히 오역 네네. 내지는 네. 자극적인 맞습니다. 제목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든 한국과 일본이 일종의 이제 경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경제 보복이나 뭐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지금 첨예하게 이제 외교적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정말 이게 사실은 좀 그래요. 이게 꼭 뭐 민족주의 입장에서 혹은 국가주의 측면에서 언론 보도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측면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언론 보도들도 굉장히 위험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는 그 양상들이 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비판이나,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예를 대표적인 드는 거죠. 게 조선일보하고 이제 중앙일보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기사 논조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뭐 사실은 그거 이제 뭐 다른 입장이라고 해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근거도 없고 이건 좀 맹목적으로 일본을 두둔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보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정권과 조선일보의 대립 이렇게 갈 수도 있었던 측면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부분으로 가서 이게 이제 뭐 반일 일본 뭐 상품 불매 운동이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르듯이 이제 조선일보 그 폐간 운동이나 불매 운동으로까지 지금 이야기가 좀 되고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매 운동 뭐 노노 재팬 흔히 뭐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데이빗 밀러 박사께서는 노노 재팬 아시죠? 노노 재팬. 노노. 노노 재팬. 예. 아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이콧.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boycott Japan. I saw it in Gongju.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한. How? 어떻게 생각하세요? Not by politics. 나빠요? 일본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아니에요? 일본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 Mix. 네, 안 넘어오네요. 알겠습니다. 역사 나빠요. 역사 나빠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안 넘어오네요. 그러면은 그 보도 행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줘 보시죠. 네, 일단 그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해서 가장 좀 그 지금 논쟁이 좀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보도 내용이 뭐냐면, 이게 더듬어요. 네. 그러게요. 네. 일단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서 제기했던 이런 근거들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의 주장들이 있었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니까 이게 그 조선일보에서 이미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 꽤 많았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령
가령 그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법 수출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그 일본 측의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대량 그러니까 일본에 생산하는 소재들이 한국이 수입을 해서 그거를 북한으로 반입을 했고 그게 북한이 이제 핵무기라든지 아니면 뭐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재료를 쓰였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거였죠. 네네. 일본도 수출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일본도 수출했다. 일본 돈은 아니죠. 우리는 수출한 적이 없는 걸로. 그렇죠. 아니,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가 아니에요. 어떻든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전략 수출 물자와 관련해서 불법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조선일보에서 이미 5월달에 비슷한 기사를 좀 냈은 적이 있어요. 5월에. 네. 5월에. 네. 5월 17일 날 5월 17일에 콤보네, 콤보. 5월 17일 그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 수출 3년 새 3배라는 그 타이틀로 보도가 됐어요. 이게 이제 7월달에 와서는 7월에 와서는 그러게요. 7월에 와서는 그 다시 이제 조선일보가 그 보도를 하는데 인용 출처가 사실은 아사히 신문에서 그런 보도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결국 내용으로 따지면 조선일보가 이미 5월 17일 4.4 보도를 통해서 한 내용들이 이거를 일본 아사히 TV가 조선일보 보도 내용 인용을 한 걸 그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또 조선일보가 다시 인용을 해서 마치 일본에서 뭔가 새로운 주장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선일보가 먼저 보도한 거를 아사히가 받아서 한 거를 조선일보 또 외신이 이렇게 보고 있다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그렇게 하는 가짜 뉴스의 재생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과거부터 좀 잘 해오던 그런 수법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 전략 수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통제가 훨씬 잘 된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죠. 이 5월 17일 보도가 사실은 이제 불법 수출이 3년 새 3배 늘었다라는 건데 이거 관련해 이제 산업자원부 이쪽에서 이제 반박 보도 자료도 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골자는 뭐냐면 사실 여기서 3년 3배가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15년도와 비교할 때 2016년도에 그렇게 늘었다라는 건데 그 이전에 12년도나 13년도에 이때는 사실은 적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유달리 그 2016년도에 그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어떻든 이게 이제 적발 건수가 그렇게 늘었다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불법 수출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감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왜곡된 이런 측면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그 불법 수출이 3년 새 3배 늘었다고 했는데 이 그 표제 자체가 왜곡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발 건수가 그렇게 늘은 건데 그러니까 물론 불법 수출이 그렇게 늘었다라고 그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기는 해요. 더군다나 이 기사에서는 또 이거 관련해서 애매하게 이제 이것이 마치 제3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사실 갔는지 안 갔는지는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갈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적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왜곡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데이빗 박사님, 밀러 박사님, 조선일보 알아요? 예. 조선일보. 알았어요. 조선일보 알아요?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일보. 조선일보? 응. 신문.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는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생각. 몰라요. 알겠습니다. 네, 관심 없으신 것 같고요. 우리 김상기 회장님께서는 뭐 여기에 대해 할 말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 것이 왔다. 뭐가? 민원연에서도 뭐 여기 조선일보 관련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 거고요. 정부에서도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무조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언론사 세무조사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은 왔죠. 뭐 이제는 조선일보가 떳떳하다면 세무조사 당당히
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왕창 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이 어떨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이제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 이제 폐간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는 그 광고주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좀 광고를 많이 하는 그런 그 광고주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불매 운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거기 응할지도 모르겠고. 네, 언론소주 주권 캠페인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그것들을 좀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 2000년 초반에 조선일보 반대 운동을 한 적이 안티조선 운동이라고 해서 조선일보 반대 운동을 저희 민원연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이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비슷한 활동들을 좀 해온 적도 있었는데 어떻든 이제 그 당시에 그 안티조선이 벌어졌던 배경에는 조선일보의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친일 부역신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1등 신문이라고 스스로들 이야기하고 구독자가 가장 많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많은 신문으로서 영향력도 그만큼 또 굉장히 큰 신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조선일보에 대한 그 거부감들이 그러니까 비판이나 거부감들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선일보가 그동안의 보도 과정에서 보면 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그 독재 정권을 그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언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런 부역 역할도 해왔고 신군부도 했죠. 예, 그러니까 자, 오늘 주제가 조선일보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언론동당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수출 기자의 그 보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얘기가 지금 퍼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사실 이제 그 독재 정권의 부역도 했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사실 그 일왕 천황을 칭송하고 매년 1월 1일자 사설에 신년 사설에 천황을 찬양하는 그런 기사들을 그 게재를 하고 했던 신문이 조선일보였고요. 그런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 또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배경이 된 부분들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돼서 그것부터 이제 좀 아베도 그거 관련해서 그 경제보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다. 이런 그 용어 자체도 보복은 뭔가 우리가 저질러 갖고 그거에 대한 안갚음이 보복인 건데 맞습니다. 우리는 한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한 게 보복이라는 없고, 용어도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규제란 말을 지금 쓰고 있죠. 요즘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서 전범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 우리나라 그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자국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권리는 침해하고 있고 강제배상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일본에게는 없다라고 자꾸 항변을 하고 있는 거고 이미 65년 한일 그 배상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그것들이 소멸됐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논리를 아베나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논리를 사실은 조선일보가 그대로 가져와서 역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것 같아요. 그 뭐 흔히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보상과 배상의 개념. 그러니까 그렇죠. 한일 청구권 협정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상은 어떤 형사적 잘못이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있을 때 국가나 이런 데에서 그 피해를 이렇게 구제해주는 그럴 때 쓰는 용어가 보상이고, 배상은 뭔가 상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손해를 이렇게 배상해주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일본은 한 번도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 불법 행위라고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네네,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줄 게가 아니라 경제 지원이다 뭐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경제적 원조 개념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배상 개념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게 불법이고 잘못된 거다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거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 없는 거. 배상한 적도 있고요. 물론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렇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구독자 수로 봤을 때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행정기관하고의 그런 커넥션,
그러니까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지 간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티 조선일보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아니 그런 요구는 지금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연에서 네. 그 안티조선 운동을 다시 한번 좀 그 진행을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요구들이 좀 많아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네.